반갑습니다. 디엔경매 재테크아카데미 원장 조영입니다. 오늘은 특강 최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력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기에 경매 신청을 하면은 선순위 전세권이 최선순위 설정이 되어 대학력은 소멸되고 대학 인도 명령 대상이라는 잘못된 사실,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최근에 있었던 실제 사례 및 확정 판결을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대학력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기에 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실제 사례에서 사건 개요가 2019 타경 2945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076번지 통영 현대성호 오스타 2단지 202동 602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요 1억 3,300만 원이었고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억 4,500 정도 우리가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계속 유찰되었고 4차 때 최저 경매가 6,800, 96,000원에 이제 최저 경매가였으나 낙찰자 단독 낙찰로서 7,135만 2천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3.65%로 낙찰되었고요. 낙찰일은 모 기업이었습니다.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 현황에서는 정모 씨가 조경 전부를 임대하고 있었고 전입일은 2014년 9월 10일이고 확정일은 2016년 10월 25일자로 배당 요구를 2019년 3월 27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에서는 이제 보증금 차임이 1억 3천이었고요. 예상 금액이 배당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 전세과 등기권자고요. 경매 신청인입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2일 날 현황조사상에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4년 9월 10일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정모 씨가 1억 2천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2014년 9월 10일 날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12일 날 정모 씨가 또 전입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또 2016년 10월 25일 날 확정 일자가 이제 매각과 물권명세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1일 날 전세권에 기해서 정모 씨가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7일 날 배당 요구를 하였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5월 7일 이전에 배당을 한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일이네요. 2014년 9월 10일. 왜냐하면은요. 전세권 설정 같은 요건이 있죠. 물건 전체에 해당 부동산의 물건 전체에 대해서 일단 되어 있고요. 설정이 되어 있고 또 배당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였고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였을 시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서 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웁니까?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2014년 9월 10일 전입 신고일이죠.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우리가 대항력이 생긴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2014년 9월 13일 0시에 하니까 전세권 설정일이 2014년 9월 10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동일입니다. 동일. 정모 씨가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전세권 설정일자로 2014년 9월 10일자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이 매수인이 이 물건을 낙찰 받았는 것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창원지방부와 통영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모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4년 9월 12일 날짜로 등기가 되어 전세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현황 조사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모 씨가 2014 9월 며칠부터 해서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 되어 있고 또 전입신고일자가 2013 9월 12일 확정일자가 2013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현황조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매각 권리신고에서는 또 임차인이 2014년 9월 12일에서 1억 3천만 원을 신고를 하였고요. 2014년 9월 10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2010년 10월 25일로 이제 권리신고로서 확정일자 10월 25일로 이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일은 이제 2019년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얼핏 보면은 우리가 매각물건명세상에 특이사항이 없죠. 그럼 얼핏 보면은 이제 뭐 권유당권 전세권이 있고 권유당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뭐 인수의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모 씨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항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입찰가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 시세는 이제 1억 4, 5천 정도로 이제 추정이 매매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동일 면적 6천 실거래 6천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참조하니까 현재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이제 모법인이 7,135만 2천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그 매수인이 6, 7천만 원 정도는 벌었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경매 비용을 빼고 나면은 5,143만 1,822원을 인수해야 될 사항에 있었습니다. 자, 문제의 시작은요, 이 매수인 자체가 2000년 1월 28일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뒤에 이제 혼자 여러 가지 이제 옥신각신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낙찰자는 이제 오해를 해서 2020년 2월 6일 날 인도명의를 신청했지만은 2020년 2월 19일 날 기각을 당합니다. 이에 불복해서 또 매수인은 즉시 항고를 하게 되었는데 또 기각이 되고요. 또 재항고를 했지만은 2020년 6월 5일 날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모두 기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결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대방을 가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소멸되어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전세권보다 후순위 대항력을 갖추게 된 상대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도 소멸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2017년 11월경 내지 2018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의 점유를 상실하였다. 이렇게 이제 항고인이 이제 매수인이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대항력도 소멸되었고요. 정답결자는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했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이 재판부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판단을 했냐면은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주택에 관하여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의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물 및 보증금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과 더불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을 갖추는 것은 자신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에 인하여 오히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또 동일인이 같은 주택에 대해서 전세권의 대항을 함께 가짐으로 대항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당시로 확보한 담보 가치를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요. 2010년 7월 26일자 2010 막 900호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즉다시 임차권자로서 대항력의 행사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2010막 900 판결을 인용을 해서 전세권이 이미 경매를 하여도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대항력은 이제 소멸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점유에 대해서 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점유라 하면은 물건이 타의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가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에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이 의미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의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른 한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1996년 8.23 선고 95-8713의 판결에 의해서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 비추어 살피건대 상대방이 2019년 3월 4일자 이루어진 현황조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항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인도하여다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비춰보면은 상대방이 2017년 11월경 내지 2018년 9월경 이 사건 부동산 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성 지배까지 상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점유에 대해서도 이제 현황조사 당시에도 법원에서는 점유하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의 사실상 지배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항고는 2호섬으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 건을 계기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절대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대해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해서 대항력은 유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최선순위 전세권자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이제 같이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